전원 차단! 빨리 전원부터 차단해요! 소화기 119! 빨리요! 분명 제 책임이에요. 김 씨가 그렇게 말했는데 제가 안 들었으니까. 아니에요. 어느 대기업 회의실 정장을 입은 임원들이 둘러앉아 있다. 한쪽 끝에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다. 임원 하나가 천천히 고개를 숙인다. 이어서 다른 임원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인다. 작업복 입은 남자는 가만히 서서 그들을 바라본다. 표정은 담담하다. 회의실 밖 복도를 지나가던 직원이 유리창 너머로 그 장면을 목격한다. 직원은 눈을 의심한다. 저 사람이 누구지? 한 달 전으로 되돌아가 연달아 이어지는 공장의 안전사고, 그리고 대한정밀 그룹 김성민 회장의 변신과 놀라운 반전이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첫 출근과 냉대. 공장 정문. 오전 8시. 중년 남자가 새 작업복을 입고 출입증을 목에 건다. 이름표에는 김한수라고 적혀 있다. 남자의 나이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인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 남자는 잠시 공장 건물을 올려다본다. 높이 솟은 굴뚝.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지게차. 깊게 숨을 들이마신다. 정문을 통과해 안으로 들어선다. 공장 내부는 이미 분주하다. 기계 소리가 귓가를 때린다. 작업자들이 각자 위치에서 바쁘게 움직인다. 남자는 안내받은 대로 2층 사무실로 향한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책상에 앉아 있다. 여성은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든다. 여성이 말한다. 신입이시죠? 남자. 네, 오늘부터 작업 2라인에 배치받았습니다. 여성은 남자를 위아래로 훑어본다. 표정이 차갑다. 나이가 좀 있으신데. 남자는 담담하게 답한다. 예, 그렇습니다. 작업 속도 따라오실 수 있겠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은 한숨을 쉰다. 여기 성과로 평가받는 곳이에요. 느리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갑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여성이 명찰을 건네준다. 저는 박민서 대리. 이 라인 관리 맡고 있어요. 질문 있으면 다른 분들한테 먼저 물어보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그때 저한테 오세요. 민서는 다시 서류로 시선을 내린다.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는 무언의 신호다. 남자는 조용히 사무실을 나선다. 복도를 지나 작업장으로 향한다. 작업 라인 앞. 20대로 보이는 젊은 직원 몇 명이 모여 수다를 떨고 있다. 남자가 다가가자 대화가 뚝 끊긴다. 남자.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된 김한수입니다. 젊은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한다. 직원 하나가 건성으로 답한다. 아,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이어간다. 남자를 대화에 끼워주지 않는다. 남자는 어색하게 서 있다가 조용히 자리로 간다. 배정받은 위치는 라인 중간쯤. 옆자리 직원이 힐끗 쳐다본다. 처음이라 서툴 수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옆자리 직원은 대답 대신 코웃음을 친다. 나이 드셔서 이런 데 들어오시면 힘든데. 남자. 괜찮습니다. 옆자리 직원은 더 이상 말을 걸지 않는다. 작업이 시작된다. 컨베이어 벨트가 천천히 움직인다. 부품들이 하나씩 지나간다. 남자는 주변을 살피며 작업 방식을 익힌다. 처음이라 손이 느리다. 옆 직원이 짜증 섞인 한숨을 쉰다. 좀 빨리 하셔야죠. 뒤가 막혀요. 남자.
죄송합니다. 남자는 속도를 조금 높인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아 실수가 잦다. 부품 하나가 바닥에 떨어진다. 남자가 허리를 굽혀 줍는다. 그 짧은 사이 라인이 밀린다. 뒤쪽에서 누군가 소리친다. 앞쪽? 뭐 하는 거야? 남자는 다시 자세를 고쳐 잡고 작업을 이어간다. 땀이 이마에 맺힌다. 점심시간 식당. 남자는 혼자 구석 자리에 앉는다. 젊은 직원들은 따로 모여 왁자지껄 떠든다. 남자 쪽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남자는 조용히 식사를 한다. 귀에는 주변 대화가 들린다. 신입 아저씨 진짜 느리던데. 그니까 왜 나이 많은 사람을 현장에 넣는 건지. 우리가 뒤처리하느라 고생이지. 직원들이 수군거리지만 남자는 표정 변화 없이 밥을 먹는다. 하지만 손에 쥔 숟가락을 조금 더 세게 쥔다. 오후 작업. 남자는 계속 실수를 줄이려 애쓴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동작이 쉽게 나아지지 않는다. 민서 대리가 작업장을 순회한다. 남자의 자리를 지나치며 잠깐 멈춘다. 민서는 남자의 작업을 지켜본다. 표정이 굳어진다.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남자, 최대한 빨리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이 이 정도면 곤란한데요. 다른 분들 생산성까지 떨어뜨리고 있어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는다. 내일부터는 좀 더 빨라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배치 검토해야 할 수도 있어요. 민서는 그 말을 남기고 지나간다. 주변 직원들이 힐끗힐끗 남자를 본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작업을 계속한다. 퇴근 시간. 남자는 작업복을 정리하고 사물함을 연다. 옆 사물함 앞에 젊은 직원 둘이 서 있다. 남자가 지나가려 하자 한 명이 중얼거린다. 첫날부터 민폐네. 다른 한 명이 낄낄댄다. 남자는 듣지 못한 척 그냥 지나간다. 공장 밖. 어두워진 하늘. 남자는 천천히 걸어 나온다. 정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본다. 공장 건물이 조명을 받아 밝게 빛난다. 남자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발걸음을 옮긴다. 첫날이 이렇게 지나간다. 현장의 어두운 현실. 며칠이 지났다. 남자는 조금씩 작업에 익숙해진다. 하지만 여전히 주변의 시선은 차갑다. 어느 날 아침, 작업 시작 전 안전 교육 시간. 관리자가 앞에 서서 형식적으로 말한다. 오늘도 안전 수칙 잘 지키시고 특히 보호 장비 꼭 착용하세요. 직원들은 건성으로 듣는다. 몇몇은 아예 딴짓을 한다. 관리자도 그걸 알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교육이 끝나고 작업이 시작된다. 남자는 자기 자리로 가는 길에 주변을 둘러본다. 벽에 붙은 안전수칙 포스터는 오래되어 색이 발해 있다. 소화기는 먼지가 쌓여 있다. 비상구 표시등은 하나가 꺼져 있다. 남자는 조용히 그것들을 기억한다. 작업 중 옆 라인에서 기계 이상 소리가 들린다. 삐삐삐 경고음이 울린다. 하지만 담당 직원은 그냥 기계를 멈추지 않고 계속 돌린다. 에이, 또 오작동이네. 옆 직원. 그냥 꺼. 어차피 별거 아니야. 직원 6은 경고음 버튼을 눌러 소리를 끈다. 기계는 계속 돌아간다. 남자는 그 모습을 지켜본다. 표정이 조금 굳는다. 점심시간. 식당 한쪽에서 최 과장이라는 사람이 납품업체 직원과 대화를 나눈다. 목소리는 작지만 남자의 귀에 들린다. 최 과장, 이번 달 물량 좀 늘려야 하는데. 납품업체 직원. 그럼 단가를. 최 과장, 단가는 그대로 유지해주고 대신 다른 쪽에서 챙겨드릴게요. 납품업체 직원은 고개를 끄덕인다. 남자는 밥을 먹으며
그 대화를 듣는다. 표정에는 변화가 없다. 하지만 눈빛이 조금 날카로워진다. 오후, 작업 중 한 직원이 보호 장갑을 벗는다. 남자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장갑은 안 끼시나요? 이거 끼면 손이 안 움직여요. 작업 속도 떨어지잖아요.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직원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젓는다. 괜찮아요. 조심하면 돼요. 여기서 다들 이렇게 해요. 남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눈으로는 계속 주변을 관찰한다. 퇴근 후 남자는 작은 공책을 꺼낸다. 그날 본 것들을 적는다. 안전 교육 형식적 소화기 점검, 미비 비상구 표시 등 고장 기계 경고, 무시 보호 장비 미착용 최과장 공책을 덮고 가방에 넣는다. 다음 날 작업 중 민서 대리가 현장을 순회한다. 한 직원이 보호 장갑 없이 작업하는 걸 본다. 민서는 그냥 지나친다. 남자는 그 모습을 본다. 잠시 후 민서가 남자 앞을 지나간다. 남자가 조용히 말을 건다. 대리님, 네. 안전장비 착용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민서는 잠깐 멈춘다. 그건 현장에서 다들 작업 효율을 위해 조금씩 조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고가 나면 사고 안 나게 조심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큰 문제 없었어요. 지금까지 없었다고 앞으로도 없다는 보장은. 민서의 표정이 차갑게 굳는다. 민서가 말한다. 김 씨, 여기 얼마 안 됐으면 현장 분위기 파악부터 하세요. 일일이 규정대로만 하면 생산 목표 못 맞춰요. 더 이상 이런 얘기로 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민서는 그 말을 남기고 가버린다. 남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본다. 표정이 조금 어둡다. 오후 늦게 남자는 화장실에 가는 길에 최 과장 사무실 앞을 지나친다. 문이 살짝 열려 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이번 달 검수는 대충 넘어가죠. 어차피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때 가서 처리하면 돼. 다른 목소리. 알겠습니다. 남자는 잠시 멈춰선다. 하지만 곧 그냥 지나간다. 퇴근 시간. 남자는 다시 공책을 꺼낸다.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다. 민서 대리, 안전보다 생산성 우선 마이너스 최 과장, 검수부실 지시 마이너스 현장 전반적 안전의식 부족. 공책을 덮는다. 창밖을 바라본다.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 남자의 눈빛이 깊어진다. 사고와 첫 번째 대처. 일주일이 지났다. 남자는 이제 작업 속도가 많이 나아졌다. 주변의 무시도 조금은 줄어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없다. 어느 날 오후, 작업이 한창이다. 갑자기 기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끼익끼익. 남자는 즉시 고개를 든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직원 팔, 또 삐걱대네. 기름 좀 쳐야 하나. 그 순간, 퍽! 기계 한쪽에서 불꽃이 튄다. 직원 하나가 비명을 지른다. 아! 모두가 그쪽을 본다. 직원 6은 손을 잡고 뒤로 물러선다. 손에서 피가 흐른다. 주변이 순식간에 혼란스러워진다. 직원들은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 어떻게 해? 관리자 불러. 그때 남자가 재빠르게 움직인다. 남자는 즉시 기계 전원을 끈다. 그리고 다친 직원에게 다가간다. 남자, 손 좀 보여주세요. 다친 직원은 겁에 질려 있다. 남자는 침착하게 상처를 확인한다. 남자, 깊지 않습니다. 일단 지혈부터 하겠습니다.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고 구급함을 찾는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
구급함이 어디 있습니까? 직원들은 서로를 쳐다본다. 아무도 모른다. 남자는 자기 주머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낸다. 다친 부위를 꽉 감아준다. 이렇게 압박하고 있으세요. 곧 지혈될 겁니다. 다친 직원은 고개를 끄덕인다. 남자는 주변 직원에게 말한다. 보건실이 어디 있습니까? 2층 끝쪽에 다른 직원이 알려준다.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남자는 다친 직원을 부축해 보건실로 데려간다. 나머지 직원들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본다. 직원 6이 중얼거린다. 생각보다 침착하네. 보건실. 간호사가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준다. 다행히 깊지 않네요. 며칠이면 나을 거예요. 다친 직원. 감사합니다. 간호사가 남자를 보며 이야기한다. 응급처치 잘하셨어요. 기본적인 것만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런 것도 모르던데. 남자는 대답하지 않는다. 다친 직원이 남자를 본다. 정말 고맙습니다. 김 씨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다행히 큰 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대처하셨어요? 남자는 잠시 망설인다. 예전에 현장 일을 좀 해봐서. 아, 그래서 익숙하셨구나. 남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작업장으로 돌아온다. 민서 대리가 현장에 와 있다. 직원들에게 상황을 듣고 있다. 민서가 남자를 본다. 김 씨, 잘 대처했다고 들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근데 기계는 왜 임의로 껐어요? 남자는 잠깐 멈칫한다. 사고 확대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그런 권한은 관리자에게 있어요. 다음부터는 먼저 보고하고 지시를 받으세요. 긴급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절차는 지켜야죠. 남자는 대답하지 않는다. 아무튼 오늘은 고생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제 허락 없이 함부로 기계 건드리지 마세요. 민서는 그 말을 남기고 자리를 뜬다. 남자는 그 뒷모습을 본다. 표정이 조금 복잡하다. 퇴근 후 직원 몇 명이 남자에게 다가온다. 김 씨, 오늘 정말 대단하셨어요. 별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 패닉이었는데 혼자 침착하게 다 처리하셨잖아요.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그냥 옛날에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힌 겁니다. 직원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남자를 본다. 혹시 전에 어디서 일하셨어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한다. 여러 곳에서 현장 일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숙련되신 거구나. 남자는 더 이상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는다. 직원들도 더 묻지 않는다. 하지만 남자를 보는 눈빛이 조금 달라졌다. 남자는 혼자 공장을 나선다.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본다. 오늘 일이 떠오른다. 남자의 표정이 조금 무겁다. 민서의 관리 방식 관찰. 며칠이 지났다. 사고 이후 직원들의 태도가 조금 바뀌었다.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무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여전히 친밀하게 대하지도 않는다. 남자는 묵묵히 자기 일을 한다. 그리고 계속 주변을 관찰한다. 어느 날 아침, 민서 대리가 작업 목표를 발표한다. 이번 주 생산 목표는 지난주보다 20% 증가입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린다. 20%요? 그건 너무 민서가 말한다. 본사 지시입니다. 다들 최선을 다해주세요. 그럼 잔업을. 필요하면 잔업도 해야죠. 직원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이지만 아무 말하지 못한다. 남자는 그 모습을 지켜본다. 작업이 시작된다.
민서는 현장을 계속 돌아다니며 독촉한다. 좀 더 빨리. 이 속도로는 목표 못 맞춰요. 직원들은 서두른다. 하지만 서두르다 보니 실수가 늘어난다. 한 직원이 부품을 떨어뜨린다. 민서가 즉시 다가온다. 왜 이렇게 분량이 많아요? 직원, 죄송합니다.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 급해도 정확하게 해야죠. 다시. 직원은 고개를 숙인다. 남자는 그 모습을 본다. 표정이 굳는다. 점심시간. 남자는 혼자 앉아 주변 직원들 대화를 듣는다. 요즘 민서 대리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맨날 목표만 높이고 본사 눈치 보느라 우리한테 다 떠넘기는 거지. 그래도 어쩌겠어. 윗사람인데. 남자는 밥을 먹으며 생각에 잠긴다. 민서의 모습이 떠오른다. 능력은 있어 보인다. 하지만 방향이 잘못됐다. 성과만 쫓다가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 오후. 작업 중 또 기계에서 이상 소리가 난다. 남자는 즉시 알아챈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은 무시한다. 남자가 옆 직원에게 말한다. 저 소리 점검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옆 직원. 에이, 늘 그래요. 괜찮아요. 하지만 만약. 옆 직원. 지금 목표 맞추기도 바쁜데 그런 거 신경 쓸 겨를 없어요. 남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불안한 표정이다. 작업이 끝난 후 남자는 민서에게 다가간다. 대리님. 무슨 일이에요? 남자. 이번 라인 기계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점검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소리가 이상합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요. 기계가 원래 좀 오래돼서 소음이 있어요.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민서의 표정이 차갑게 변한다. 김 씨, 요즘 자꾸 이런 식으로 참견하시는데 좀 곤란해요. 참견이 아니라 현장 관리는 제 몫이에요. 김 씨는 본인 일만 잘하시면 돼요. 하지만 안전은. 안전 맨날 그 소리만 하시네요. 안전도 중요하지만 생산도 중요해요. 둘 다 챙기면서 해야 하는 게 현장이에요. 생산보다 사람이 먼저 아닙니까? 민서는 잠깐 멈칫한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젓는다. 이상론으로는 현장이 안 돌아가요. 더 이상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민서는 돌아선다. 남자는 그 뒷모습을 본다. 안타까운 표정이다. 퇴근길. 남자는 다시 공책을 꺼낸다. 적는다. 민서 대리 생산 목표에만 집착 직원들 불만 높음 기계 점검 필요하나? 무시됨 안전의식 여전히 부족. 남자는 공책을 덮고 창밖을 본다. 공장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난다. 남자의 눈빛이 깊어진다. 이대로는 안 된다. 최 과장 비리 발견. 또 며칠이 지났다. 남자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보게 된다. 현장의 문제들, 관리의 허점들, 그리고 무엇보다 최 과장의 수상한 행동들. 어느 날 저녁, 잔업시간, 대부분의 직원들은 퇴근했다. 남자와 몇몇 직원들만 남아있다. 남자는 화장실에 가는 길에 창고 쪽을 지나친다. 불이 켜져 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남자는 발걸음을 멈춘다. 최 과장의 목소리. 이번 달 납품 검수 서류는 이렇게 처리하면 돼. 다른 목소리. 하지만 실제 수량이랑 안 맞는데요. 최 과장. 그건 우리끼리 조정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남자는 조용히 가까이 다가간다.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본다. 최 과장이 서류를 보고 있다. 옆에 납품업체 직원이 서 있다. 최 과장, 수량은 이렇게 부풀리고 차액은 우리끼리 나누는 거야. 납품업체 직원,
알겠습니다. 최 과장.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단가도 좀 올려달라고 본사에 보고할게. 그럼 우리 목도 더 늘어나지. 납품업체 직원이 웃는다. 남자는 그 대화를 다 듣는다. 표정이 굳는다. 남자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난다. 다음 날, 남자는 평소처럼 출근한다.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어젯밤 일을 계속 생각한다. 점심시간, 남자는 최 과장의 움직임을 관찰한다. 최 과장은 자주 전화를 받는다. 그리고 컴퓨터로 뭔가 작업을 한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최 과장 사무실 근처로 간다. 복사기를 사용하는 척하며 주변을 살핀다. 최 과장이 잠깐 자리를 비운다. 남자는 재빠르게 사무실 안을 본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놓여 있다. 남자는 잠깐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간다. 서류를 빠르게 훑어본다. 납품 계약서, 검수 보고서, 수량과 금액이 이상하다. 남자는 휴대폰으로 서류 사진을 찍는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남자는 재빠르게 사무실을 나온다. 복사기 앞으로 돌아간다. 최 과장이 돌아온다. 남자를 힐끗 본다. 최 과장, 뭐 하세요? 남자, 복사하고 있습니다. 최 과장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다가 사무실로 들어간다. 남자는 복사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간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하다. 오후, 작업 중 남자는 계속 생각한다. 이 증거를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 고발하면 최 과장만 잡힌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더 큰 그림을 봐야 한다. 퇴근 후, 남자는 차 안에 앉아 찍어둔 사진들을 본다. 명백한 횡령이다. 남자는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건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 아버지. 준호야. 어떠세요? 현장 적응은? 생각보다 문제가 많다. 역시 그래서 직접 가신 거잖아요. 최 과장 비리 증거 확보했다. 준호. 그럼 바로 조치를. 남자. 아직은 아니다. 왜요? 더 봐야 할 게 있어. 준호는 잠시 침묵한다. 준호. 민서는 어때요? 남자는 한숨을 쉰다. 능력은 있다. 하지만 방향이 잘못됐어. 성과만 쫓고 있다. 준호. 그래도 고칠 수 있을까요? 남자. 그걸 보려고 여기 있는 거 아니겠니? 네. 좀 더 지켜보겠다. 전화를 끊는다. 남자는 창밖을 본다. 공장 야경이 펼쳐진다. 남자의 눈빛이 결연하다. 주인공의 조용한 개입 시작. 다음 날, 남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한다.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계획을 세운다. 작업 시작 전, 남자는 민서에게 다가간다. 대리님. 대리님. 왜요? 이번 라인 기계 정말 점검이 필요합니다. 민서는 짜증 섞인 표정이다. 또 그 얘기예요? 어제 소리가 더 심해졌습니다. 김 씨 계속 이러시면 정말 곤란한데요. 제가 점검 요청서 작성해도 되겠습니까? 민서는 잠깐 멈칫한다. 그렇게까지 하시려고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서는 한숨을 쉰다. 알겠어요. 요청서 올리세요. 검토는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남자는 점검 요청서를 작성한다. 상세하게 문제점을 적는다. 민서에게 제출한다. 민서는 서류를 받아들고 대충 훑어본다. 이렇게 자세하게 쓸 필요까지는 정확한 기록이 중요합니다. 민서는 서류를 책상에 놓는다. 알겠어요. 나중에 봐요. 남자는 물러난다. 점심시간. 남자는 직원들과 처음으로 함께 앉는다. 직원 6.
김씨 아저씨도 같이 앉으시네요. 괜찮습니까? 그럼요. 편하게 앉으세요. 남자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직원들 대화를 듣는다. 요즘 목표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니까. 민서 대리님도 좀 심하신 것 같아. 그래도 어쩌겠어. 위에서 시키는 건데. 남자가 조용히 말한다. 힘들면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직원들이 남자를 본다. 말해봤자 들어주시겠어요? 말하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건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해봤자 여러분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본다. 남자의 말에 조금 힘을 얻는 듯하다. 오후 작업 중 남자는 최 과장을 관찰한다. 최 과장은 또 어디론가 전화를 한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 쪽으로 간다. 최 과장도 잠시 후 자리를 뜬다. 남자는 복도 구석에서 최 과장을 지켜본다. 최 과장은 창고 쪽으로 향한다. 남자는 조용히 뒤를 따른다. 창고 앞. 최 과장이 누군가와 만난다. 남자는 멀리서 지켜본다. 최 과장이 봉투를 건네받는다. 남자는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찍는다. 최 과장과 상대방이 헤어진다. 남자는 재빠르게 몸을 숨긴다. 최 과장이 지나간다. 남자는 그 뒷모습을 본다. 증거가 하나씩 쌓여간다. 퇴근 후 남자는 민서가 사무실에 혼자 남아있는 걸 본다. 문을 두드린다. 네, 들어오세요. 남자가 들어선다. 무슨 일이세요?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앉으세요. 남자는 앉는다. 뭔데요? 대리님,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건 알아요. 저도 힘들어요. 목표를 조금 낮추시는 건 어떻습니까?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대리님이 건의하시면 건의해봤자 안 바뀌어요. 본사는 숫자만 봐요. 그래도 현장 상황을 전달하는 건 대리님 몫 아닙니까? 민서는 잠시 말이 없다. 직원들이 무너지면 결국 생산도 무너집니다. 알아요. 그것도 알아요. 그럼 왜? 김 씨는 몰라요.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성과를 내야 해요. 성과가 없으면 저부터 잘려요. 남자는 민서를 본다. 민서의 표정에 피로가 가득하다. 그래서 직원들을 희생시키십니까? 희생이 아니에요. 다 같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서는 대답하지 못한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나간다. 민서는 혼자 남는다. 책상을 본다. 쌓인 서류들, 목표 수치들. 민서는 깊은 한숨을 쉰다. 최민서와의 첫 진지한 대화. 며칠이 지났다. 민서는 남자의 말을 계속 생각한다. 작업 중에도 직원들을 보며 고민한다. 어느 날 저녁, 남자는 혼자 남아 점검 요청했던 기계를 살펴본다. 소리가 더 심해졌다. 민서가 다가온다. 민서, 아직도 계세요? 남자, 네. 그 기계 정말 문제가 있나요? 확실합니다. 민서는 기계를 본다. 점검 요청 올라간 건 알아요. 근데 본사에서 예산 문제로 미루래요. 예산보다 안전이 먼저 아닙니까? 그건 저도 압니다. 그럼 강하게 요청하십시오. 요청해봤자 포기하지 마십시오. 민서는 남자를 본다. 민서, 김 씨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당연한 일이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데.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겁니다. 민서는 잠시 침묵한다. 김 씨 전에 어디서 일하셨어요? 그냥 현장 작업자치고는 너무 여러 곳에서 일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뭔가 관리직 하셨던 것 같은데. 남자는 대답하지 않는다. 숨기시는 거예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해요.
당신이 누군지 알아야 믿을 수 있으니까. 남자는 잠시 생각한다. 과거에 현장 관리를 했습니다. 역시 그래서 그렇게 안전에 민감하신 거구나. 안전사고를 겪어봤습니다. 민서는 놀란다. 직접요? 제 눈앞에서 사람이 다쳤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기계 때문에. 민서의 표정이 굳는다. 그 이후로는 절대 안전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민서는 할 말을 잃는다. 대리님도 그런 일 겪고 싶지 않으시죠? 당연하죠. 그럼 지금이라도 바꾸십시오. 어떻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거? 직원들 얘기를 들어주세요.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키게 하세요. 본사에 당당히 요구하세요. 그게 쉽게 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민서는 고개를 숙인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현장에 처음 왔을 때 안전도 중요하고 직원들도 소중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왜 바뀌었습니까? 현실이 만만치 않았어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린다. 성과 못 내면 제 자리도 위태로워요.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초심을 잃으신 겁니까? 민서는 눈물이 고인다. 초심이 밥 먹여주나요? 남자는 민서를 본다. 안타까운 눈빛이다. 초심을 잃으면 남는 게 없습니다. 대리님은 지금 무엇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까? 민서는 대답하지 못한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남자는 자리를 뜬다. 민서는 혼자 남는다. 기계 소리만 울려 퍼진다. 민서는 천천히 눈물을 닦는다. 그리고 깊은 생각에 잠긴다. 대규모 사고 위기 일촉즉발. 다음 주 현장은 더 바빠진다. 새로운 대규모 주문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민서는 더욱 강하게 직원들을 독촉한다. 하지만 표정이 예전 같지 않다. 뭔가 갈등하는 듯하다. 어느 날 오후 작업이 한창이다. 그때 2번 라인 기계에서 큰 소리가 난다. 꽝! 모두가 깜짝 놀란다. 기계가 심하게 흔들린다. 직원 30일. 뭐야. 남자는 즉시 달려간다. 기계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 모두 물러나세요. 남자는 비상정지 버튼을 누른다. 하지만 기계가 멈추지 않는다. 남자. 전원 차단. 어서. 직원 32가 전원 스위치 쪽으로 달려간다. 하지만 그 순간 기계에서 불꽃이 튄다. 파직! 직원 32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진다. 현장이 아수라장이 된다. 직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친다. 민서가 달려온다. 무슨 일이야? 남자는 소화기를 들고 기계로 다가간다. 대리님, 건물 전체 전원 차단해야 합니다. 그럼 전체 라인이 멈추는데. 남자,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민서는 망설인다. 그 순간 기계에서 불길이 치솟는다. 남자는 소화기를 분사한다. 하지만 불이 쉽게 꺼지지 않는다. 어서 전원을 차단하세요. 민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는다. 민서, 전체 전원 차단. 어서. 관리실에 연락이 간다. 잠시 후 건물 전체가 어두워진다. 전원이 차단된다. 기계가 멈춘다. 남자는 계속 소화기를 분사한다. 불이 천천히 잡힌다. 직원들은 멀리서 그 광경을 본다. 모두 겁에 질려 있다. 불이 완전히 꺼진다. 남자는 소화기를 내려놓는다. 숨이 거칠다. 민서가 다가온다. 민서, 괜찮으세요? 남자, 네. 민서는 기계를 본다. 완전히 망가져 있다. 만약 김 씨가 없었다면 더 큰 사고가 났을 겁니다. 민서는 고개를 떨군다. 민서, 제가 잘못했어요. 김 씨가 그렇게 점검하라고 했는데 제가 무시했어요. 남자,
이제라도 깨달으신 게 다행입니다. 민서는 눈물을 흘린다. 만약 사람이 크게 다쳤다면, 하지만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습니다. 넘어진 직원이 일어난다. 손에 약간의 화상만 있을 뿐 큰 문제는 없다. 민서는 그 직원에게 달려간다. 민서, 괜찮아요? 직원 32. 네, 놀라긴 했지만 괜찮습니다. 민서는 그의 손을 잡는다. 정말 미안해요. 직원 32는 당황한다. 다른 직원들도 놀란다. 민서가 사과하는 모습을 처음 보기 때문이다. 잠시 후 최 과장이 달려온다. 최 과장, 무슨 일이야? 기계 화재였습니다. 최 과장, 피해 규모는? 기계 한 대 완파되고 직원 1명 경상입니다. 생산 라인은? 전체 중단입니다. 최 과장은 화를 낸다. 어떻게 이럴 수가. 오늘 목표는 어떻게 하고. 사람이 다쳤는데 목표가 중요합니까? 최 과장. 뭐? 민서. 이 기계 점검 요청 올라간 거 아셨죠? 최 과장. 그건 예산 문제로. 예산 때문에 사람 목숨을 걸 순 없습니다. 최 과장은 민서를 노려본다. 박 대리,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최 과장, 너 오늘 일 책임질 거야? 민서, 제 책임입니다. 최 과장은 코웃음을 친다. 최 과장, 좋아. 각오하고 있어. 최 과장은 돌아선다. 남자는 그 모습을 본다. 그리고 민서를 본다. 민서는 떨리는 손을 주먹 쥔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는다. 주인공의 탁월한 위기 대처. 다음 날 본사에서 사고 조사팀이 온다.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면담한다. 민서는 조사실에 불려간다. 조사팀장, 박 대리, 이번 사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서, 기계 노후와 점검 지연입니다. 조사팀장, 점검 요청이 올라온 걸로 아는데 왜 지연됐습니까? 민서, 본사에서 예산 문제로 미뤘습니다. 조사팀장, 그럼 현장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더 강하게 요청했어야 했습니다. 조사팀장, 결국 관리 소홀이네요. 민서는 고개를 숙인다. 조사팀장, 이번 사고로 생산 차질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그보다 직원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조사팀장은 잠깐 멈칫한다. 조사팀장, 그건 맞는 말이지만 현장 관리자로서는 둘 다 챙겼어야죠. 알고 있습니다. 면담이 끝난다. 민서는 지친 표정으로 나온다. 복도에서 남자를 만난다. 김 씨도 면담 받으러 가세요? 네. 제 잘못 때문에 김 씨까지 고생하시네요. 아닙니다. 분명히 제 책임이에요. 김 씨가 그렇게 말했는데 제가 안 들었으니까. 지나간 일보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제가 여기 남아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쉽게 말씀하시네요.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민서는 남자를 본다. 김 씨는 정말 누구세요? 남자. 그냥 직원입니다. 그럴 리가요. 보통 사람이 그렇게 침착하게 사고를 수습할 순 없어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는다. 언젠가는 알려주실 거죠? 때가 되면요. 민서는 쓸쓸히 웃는다. 그때까지 제가 살아남아 있으면요. 살아남으실 겁니다.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세요? 대리님에게 가능성이 보이니까요. 민서는 그 말에 조금 힘을 얻는다. 남자는 조사실로 들어간다. 조사팀장, 김철수 씨죠? 네. 조사팀장,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남자는 차분하게 설명한다. 기계 이상 징후부터 화재 발생, 초기 대응까지. 조사팀장은 감탄한다. 조사팀장, 대처가 정말 완벽했네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조사팀장, 어디서 이런 훈련을 받으셨습니까?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조사팀장, 전에 어디서 일하셨어요? 여러 현장을 거쳤습니다. 조사팀장은 서류를 본다. 이력서를 보니 특별한 경력은 없던데 기록에 없는 경험들도 많습니다. 조사팀장은 의아한 표정이다. 조사팀장, 뭔가 숨기시는 거 있으세요? 아닙니다. 조사팀장은 더 묻지 않는다. 아무튼 이번에 큰 사고를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애초에 사고가 안 났어야죠. 조사팀장, 그건 맞는 말이네요. 면담이 끝난다. 남자는 밖으로 나온다. 최 과장이 복도에 서 있다. 최 과장, 김 씨, 남자, 네. 최 과장, 이번 일 너무 나서는 거 아니야? 남자, 무슨 말씀이신지. 화재 진압이고 뭐고 그건 관리자 몫이야. 작업자가 나설 일이 아니라고. 긴급 상황이었습니다. 긴급이든 뭐든 자기 선 지켜. 괜히 나섰다가 책임만 떠안을 수도 있어. 책임은 각오하고 있습니다. 최 과장은 코웃음을 친다. 큰 소리는 나중에 봐서 할 거 있고 없고 정해질 거야. 최 과장은 지나간다. 남자는 그 뒷모습을 본다. 눈빛이 차갑다. 본사 특별 점검단 도착. 사고 나흘째. 본사에서 특별 점검단이 도착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현장은 긴장한다. 최 과장은 부랴부랴 현장을 정리한다. 최 과장, 서류 다시 확인. 불량품 숨겨. 현장 깨끗이 치워.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인다. 남자는 그 모습을 본다. 직원 33이 남자에게 다가온다. 직원 33. 김씨 아저씨, 본사 사람들 오면 우리 어떻게 돼요? 사실대로 말하면 됩니다. 직원 33. 그러다가 찍히는 거 아닐까요? 진실을 말하는 게 찍히는 일입니까? 직원 33. 그건 그렇지만. 남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민서도 긴장한 얼굴이다. 서류를 계속 확인한다. 남자가 다가간다. 남자. 준비는 됐습니까? 모르겠어요. 뭘 준비해야 할지도. 사실만 말하면 됩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왜죠? 사실을 다 말하면 저만 잘못한 게 아니게 돼요. 위에도 책임이. 그게 사실이라면 말해야죠. 그러다가 저만 희생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민서는 고민하는 표정이다. 오후 2시. 검은색 승용차 여러 대가 공장 앞에 선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린다. 선두에 50대 남성이 있다. 전무라는 명찰을 달고 있다. 최 과장이 허리를 굽혀 맞이한다. 최 과장, 어서 오십시오, 전무님. 전무, 사고 현장 보러 왔습니다. 최 과장, 이쪽입니다. 일행이 공장 안으로 들어간다. 직원들은 긴장한 얼굴로 서 있다. 전무가 사고 난 기계를 본다. 전무, 이게 다입니까? 최 과장, 네, 다행히 이 정도로 끝났습니다. 다행이라고요? 아, 그게 사고가 난 게 다행입니까? 최 과장은 식은땀을 흘린다. 관리자 누굽니까? 민서가 앞으로 나선다. 저입니다. 전무가 민서를 본다. 전무, 보고서 받습니다. 점검 요청이 왜 무시됐습니까? 본사에서 예산 문제로. 그래서 그냥 놔뒀습니까? 제가 더 강하게 요청했어야 했습니다. 당신 책임만은 아니지만 현장 관리자로서 소홀한 건 맞습니다. 민서, 죄송합니다. 전무, 사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때 남자가 앞으로 나선다. 잠깐만요. 전무가 남자를 본다. 누구십니까? 남자, 현장 작업자입니다. 작업자가 왜 나섭니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요? 이번 사고는 단순히 점검 지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현장 전반의 안전의식 부족, 형식적인 관리, 그리고 남자는 최 과장을 본다. 남자, 일부 관리자의 비리까지 겹쳐진 결과입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다. 최 과장이 벌떡 일어선다. 최 과장, 뭐라고? 남자는 태어나다. 남자,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최 과장, 당신이 뭔데 여기서 헛소리를. 전무, 조용히 하세요. 최 과장은 입을 다문다. 전무가 남자에게 묻는다. 전무, 비리라는 게 뭡니까? 납품 과정에서 수량과 금액 조작, 검수 부실 등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남자는 휴대폰을 꺼낸다. 서류 사진들을 보여준다. 전무가 사진을 확인한다. 표정이 굳는다. 이건 남자, 최 과장이 납품업체와 짜고 금액을 부풀려 차액을 챙긴 증거입니다. 최 과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최 과장, 이건 조작이야. 남자, 조작이 아닙니다. 필요하시면 원본 서류와 대조해 보십시오. 전무는 수행원에게 말한다. 전무, 최 과장 사무실 즉시 봉쇄하고 서류 압수. 수행원, 알겠습니다. 최 과장, 전무님, 이건 오해입니다. 전무, 조사 후 판단하겠습니다. 최 과장은 남자를 노려본다. 하지만 남자는 흔들림이 없다. 전무가 다시 남자를 본다. 작업자 치고는 너무 잘 아시는군요. 현장을 관찰했을 뿐입니다. 전무, 보통 사람은 이런 걸 못 찾아냅니다. 보려고 하면 보입니다. 전무는 의미심장하게 웃는다. 흥미롭네요. 그 순간 전무의 수행원 하나가 남자를 보고 눈을 크게 뜬다. 수행원은 전무에게 속삭인다. 전무의 표정이 변한다. 잠깐 당신.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전무는 깜짝 놀란다. 주변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모른다. 모두 밖으로 나가 주십시오. 직원들. 네. 전무. 잠깐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있습니다. 직원들은 어리둥절하지만 밖으로 나간다. 민서도 나가려 한다. 전무. 박 대리는 남으세요. 민서. 네. 현장에 전무, 남자, 민서만 남는다. 전무는 깊게 고개를 숙인다. 회장님. 민서는 귀를 의심한다. 민서. 뭐라고요? 남자는 조용히 말한다. 이제 밝혀질 때가 됐습니다. 1차 반전 회장 정체 드러남. 민서는 그 자리에 얼어붙는다. 민서. 회장님? 남자는 작업복을 벗는다. 그 밑에 깔끔한 셔츠가 있다. 명찰도 벗는다. 전무가 다시 고개를 숙인다. 죄송합니다. 미처 알아뵙지 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목적이었으니까요. 민서는 다리에 힘이 풀린다. 이게 무슨... 남자는 민서를 본다. 박민서 대리님, 정식으로 인사합니다. 대한정밀 그룹 회장 김성민입니다. 민서는 뒤로 물러선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다. 거짓말, 이건 거짓말이죠? 사실입니다. 회장님께서 한 달 전부터 이 공장에 위장 취업하셨습니다. 민서는 그제야 이해한다. 왜 그렇게 침착했는지, 왜 그렇게 많이 아셨는지, 왜 그렇게 안전에 집착하셨는지 모든 게 설명된다. 그럼 저를, 회장, 관찰했습니다. 민서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왜 저를? 회장은 잠시 침묵한다. 박 대리님은 우리 그룹 전무 김준호의 약혼녀입니다. 회장이 계속 말을 잇는다. 며느리가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민서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한다.
특히 현장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능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잘못됐어요. 죄송합니다. 성과만 쫓다가 정작 중요한 걸 잃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떨군다. 하지만 민서가 고개를 든다. 변화의 가능성도 봤습니다. 마지막 며칠 대리님이 고민하는 모습, 변하려는 모습을 봤습니다. 민서는 눈물을 닦는다. 사고 때 직원들에게 사과하고 본사에 당당히 사실을 말하려 했던 것.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꾸면 됩니다. 민서는 울먹인다. 저 같은 사람도 기회가 있을까요? 기회는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민서는 깊게 고개를 숙인다. 회장은 전무에게 말한다. 최 과장 비리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 전부 문책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장 안전 시스템 전면 재점검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은 제한 없이 지원하세요. 네, 회장님. 회장은 민서를 본다. 박 대리. 네. 이번 사고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발 방지에 힘써 주신다면 민서는 고개를 든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말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앞으로는 성과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세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인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은 밖으로 나간다. 직원들이 복도에 서 있다. 회장을 보고 모두 놀란다. 직원 34. 김한희 회장님? 회장은 직원들에게 말한다. 한 달간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어안이 벙벙하다.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직원 35. 그럼 처음부터 네, 현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위장 취업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본다. 부족한 점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직원들은 긴장한다. 하지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직원들.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회장은 단호하게 말한다. 지금부터 이 공장은 달라질 겁니다. 직원들의 눈빛이 조금 밝아진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직원들, 정말 그렇게 될까요? 약속합니다. 회장은 전무에게 고개를 끄덕인다. 모든 직원 여러분, 회장님께서 친히 현장을 돌아보시며 개선안을 마련하셨습니다. 전무, 앞으로 안전 장비 보강, 정기 점검 강화, 작업 환경 개선 등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친다.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숙인다. 그리고 공장을 나선다. 차에 오른다. 창밖으로 공장이 보인다. 회장의 표정이 복잡하다. 전무가 옆자리에 탄다. 회장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차가 출발한다. 충격과 혼란, 최 과장 비리 처벌. 그날 밤, 민서는 집에 혼자 앉아 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머릿속이 복잡하다. 휴대폰이 울린다. 준호다. 민서는 받지 않는다. 다시 울린다. 결국 받는다. 민서. 여보세요. 준호. 민서야. 아버지한테 들었어. 그래요. 괜찮아? 민서는 눈물이 난다. 괜찮을 리가 없죠. 미안해. 당신도 알고 있었어요? 응. 왜 말 안 했어요? 아버지가 비밀로 하라고 하셔서. 민서는 울음을 터뜨린다. 저를 시험한 거죠? 제가 며느리 감인지. 민서야. 창피해요. 너무 창피해요. 아버지는 나쁜 의도가 아니었어. 그럼 뭐예요? 저를 놀린 거예요? 아니야.
아버지는 진심으로 널 알고 싶으셨던 거야. 그래서 결과는 어때요? 저 낙제했죠? 그렇지 않아. 거짓말 마요. 회장님 표정 봤어요. 실망하셨어요. 하지만 변화의 가능성도 보셨대. 그게 무슨 위로가 돼요? 준호는 할 말이 없다. 이제 어떻게 해요? 저희 결혼. 민서야, 진정해. 진정이 돼요? 아버지는 아직 판단을 안 하셨어. 판단이요? 우리 결혼에 대해서. 민서는 더 울음이 터진다. 민서야, 나 지금 갈게. 오지 마요. 민서야. 혼자 있고 싶어요. 민서는 전화를 끊는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다음 날, 공장. 최 과장은 조사를 받았다. 며칠 후, 최 과장은 해고된다. 형사 고발도 진행된다. 다른 관련자들도 문책된다. 공장은 조용히 충격에 빠진다. 직원들은 수군거린다. 직원 7. 회장님이 직접 잠입하실 줄은. 직원 8. 그래서 그렇게 안전 얘기를 하셨구나. 직원 9. 민서 대리님은 어떻게 되는 거래? 직원 10. 글쎄, 회장님 며느리 될 뻔한 사람인데. 이제 결혼 무산되는 거 아니야? 민서는 그런 소문들을 들으며 출근한다. 표정이 많이 지쳐 있다. 사무실로 들어간다. 책상 위에 편지 하나가 놓여 있다. 회장이 남긴 것이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연다. 박민서 대리에게. 이번 일로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과정입니다. 진짜 실력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며칠 후 다시 만나 이야기합시다. 김성민. 민서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닦는다. 깊게 숨을 들이마신다. 그리고 일어선다. 2차 반전 며느리 시험 목적 공개. 며칠 후 회장이 민서를 부른다. 본사 회장실. 민서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연다. 회장이 창가에 서 있다. 앉으세요. 민서는 조심스럽게 앉는다. 회장도 자리에 앉는다. 침묵이 흐른다. 많이 힘들었죠? 네. 미안합니다. 민서는 고개를 든다. 이런 식으로 알게 해서. 이해합니다. 정말로요? 아니요. 솔직히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겠죠. 며느리를 알고 싶어서입니다. 그럼 직접 만나서 물어보시면 되지 않았습니까? 민서는 할 말이 없다. 그래서 모르는 척하고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땠습니까? 회장은 잠시 망설인다. 솔직히 처음엔 실망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숙인다. 성과만 쫓고 안전은 무시하고 직원들에게 차갑게 대하고. 하지만 민서가 고개를 든다. 마지막에 달라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고 때 직원을 챙기고 책임을 지려 하고 변화를 시도하는 모습.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중요한 건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려는 자세입니다. 민서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박 대리님에게는 그 자세가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준호와 결혼할 자격이 있을까요? 회장은 잠시 생각한다. 자격이라는 건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의 박 대리님은 아직 부족합니다. 민서는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성장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요? 스스로 변화하고 진짜 리더가 되는 시간. 그동안 준호와는 결혼은 그 이후에 생각하십시오. 민서는 실망한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한다. 알겠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진심은 시간이 증명해 줄 겁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인다. 회장이 서류 하나를 꺼낸다. 이건 현장 개선안입니다. 박 대리님이 실행해 주십시오. 제가요? 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은 행동하면서 생깁니다. 민서는 서류를 받는다. 두툼한 분량이다. 천천히 읽어보고 실행 계획을 세우세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해내야 합니다. 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난다. 박 대리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왜 이 일을 하십니까? 돈 때문입니까? 명예 때문입니까? 민서는 대답하지 못한다. 아니면 사람 때문입니까? 민서는 생각한다. 처음엔 돈과 명예였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이요. 확실합니까? 이제는 확실합니다. 회장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인다. 그 마음 잊지 마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민서는 인사하고 나간다. 복도를 걷는다. 손에 든 서류가 무겁다. 하지만 피하지 않는다. 이제는 알기 때문이다.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 민서의 고뇌와 자아 성찰. 그날 밤 민서는 집에서 서류를 펼친다. 안전장비 보강안, 정기 점검 시스템, 작업 환경 개선안, 직원 교육 프로그램, 하나하나 꼼꼼히 읽는다. 그리고 메모한다. 휴대폰이 울린다. 준호다. 민서야, 아버지 만났어? 응. 어땠어? 시간을 주신대. 시간? 스스로 변화하고 증명하는 시간. 그럼 우리 결혼은 미뤄야 할 것 같아. 준호는 침묵한다. 미안해. 아니야. 아버지가 오르셔. 고마워. 민서야. 난 믿어. 넌 할 수 있어. 민서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넌 강한 사람이야. 강함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일어서는 거야. 그 말 회장님도 하셨어. 역시 아버지랑 아들이지? 민서는 웃음이 난다. 힘내. 난 기다릴게. 고마워. 전화를 끊는다. 민서는 다시 서류를 본다. 그리고 노트북을 연다. 실행 계획을 작성하기 시작한다. 다음 날, 민서는 일찍 출근한다. 직원들이 놀란다. 직원 42. 대리님, 왜 이렇게 일찍? 민서, 할 일이 많아서요. 민서는 직원들을 모은다. 민서, 앞으로 몇 가지가 바뀔 겁니다. 직원들은 긴장한다. 첫째, 안전 교육을 강화합니다. 직원 3. 형식적으로요? 민서, 아니요. 제대로 합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본다. 둘째, 정기 점검을 철저히 합니다. 직원 44. 그럼 작업 시간이 줄어듭니다. 직원들, 네. 목표도 현실적으로 조정할 겁니다. 직원들은 놀란다. 직원 5. 정말요? 민서, 네. 직원 6. 본사에서 허락할까요?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직원들은 민서를 본다. 뭔가 달라졌다. 셋째, 여러분 의견을 적극 듣겠습니다. 직원 47. 저희 의견을요? 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건 여러분입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진다. 불편한 점, 위험한 점, 개선할 점 모두 말해주세요. 직원 8. 정말 들어주실 거예요? 약속합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친다. 민서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짓는다. 오후, 민서는 본사에 전화한다. 담당자, 생산 목표 낮춘다고요? 민서, 네. 담당자, 그건 안 됩니다. 민서, 현재 목표는 비현실적입니다. 담당자, 하지만 계약이, 민서, 안전을 담보로 계약을 지킬 순 없습니다. 담당자, 박 대리, 입장 생각하세요. 민서, 제 입장보다 직원들이 중요합니다.
담당자는 당황한다. 회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전화를 끊는다. 민서는 떨린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저녁, 회장이 민서에게 전화한다. 본사에 강하게 요구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게 리더입니다. 민서는 눈물이 난다. 계속하세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는다. 민서는 책상에 엎드려 운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다. 3차 반전 15년 전 사고와 진짜 사랑. 일주일 후 개선 작업이 시작된다. 새로운 안전 장비가 들어온다. 낡은 기계들이 교체된다. 작업 환경이 정비된다.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진다. 민서는 매일 현장을 돈다. 직원들과 직접 대화한다. 어느 날 회장이 다시 공장을 방문한다. 하지만 이번엔 정식으로 직원들이 줄지어 맞이한다. 회장은 한 명 한 명 악수한다. 고생이 많습니다. 회장은 민서를 본다. 박 대리, 잠깐 시간 있습니까? 둘은 조용한 곳으로 간다. 회장실 분실. 회장은 창밖을 본다. 공장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겸손하시네요. 회장은 민서를 본다. 박 대리님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입니다. 회장은 자리에 앉는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제가 안전에 그렇게 집착하는지. 민서는 조용히 듣는다. 15년 전 이 공장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기계 점검 소홀로 폭발 사고가 났죠. 민서는 숨을 멈춘다. 3명이 다치고 1명이 죽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 1명이 제 조카였습니다. 민서는 눈을 크게 뜬다. 25살,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었죠. 제가 현장 점검을 소홀히 했습니다.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성과에만 집중하고 안전은 뒷전으로 했죠. 민서는 가슴이 아프다. 민서는 눈물을 흘린다. 그 이후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성과 때문에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겠다고. 민서는 고개를 숙인다. 그래서 며느리가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준호가 사랑하는 사람, 제가 가족으로 받아들일 사람이 현장을 어떻게 대하는지. 민서는 울먹인다. 만약 옛날에 저처럼 성과만 쫓는 사람이라면 결혼을 반대하실 생각이셨군요. 네. 그럼 저는 변화를 받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든다. 박 대리님은 제 과거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려 했죠. 회장은 일어선다. 박 대리님 묻겠습니다. 준호를 정말 사랑합니까? 네. 이 현장을, 직원들을 지킬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오가 돼 있습니까? 민서는 고개를 든다. 네. 회장은 민서에게 손을 내민다. 환영합니다. 우리 가족이 된 것을.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손을 잡는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회장도 눈물을 닦는다. 조카가 하늘에서 기뻐할 겁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둘은 포옹한다. 창밖으로 공장이 보인다. 깨끗하게 정비된 작업장. 웃으며 일하는 직원들. 모든 것이 달라졌다. 희망의 결말, 결혼 승낙, 새로운 시작. 한 달 후, 공장 내부 모습이 다시 비춰진다. 작업 라인 곳곳에 변화가 보인다. 점검표가 새로 붙어 있고 작업 순서가 정리돼 있다. 직원들은 이전보다 천천히, 그러나 신중하게 작업한다. 새로 배치된 관리자가 작업을 점검한다. 민서는 안전조끼를 입고 현장을 돈다. 한 직원이 묻는다. 직원 9. 대리님, 이번 달 목표 달성했습니다.
안전사고 없이요? 직원 구. 네. 민서는 환하게 웃는다. 그게 진짜 성과죠. 직원들이 박수를 친다. 모두 수고하셨어요. 직원 10. 대리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다 같이 해낸 거예요. 그때 누군가 들어온다. 회장이다. 그리고 그 옆에 준호가 있다. 직원들이 인사한다. 편하게 계세요. 회장은 공장을 둘러본다. 만족스러운 표정이다. 잘 되고 있네요. 아직 부족합니다. 겸손은 좋지만 너무 자신을 낮추지는 마세요. 감사합니다. 준호가 민서에게 다가온다. 오랜만이야. 응. 예뻐졌다. 민서는 얼굴이 빨개진다. 무슨 소리야? 진짜야. 자신감이 생겨서 그런가. 고마워. 회장이 민서를 보며 말한다. 오늘 발표할 게 있습니다. 회장은 직원들을 모은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집중한다. 박민서 대리가 이 공장 공장장으로 승진합니다. 직원들이 환호한다. 민서는 깜짝 놀란다. 회장님, 자격이 충분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친다. 민서는 눈물을 흘린다. 회장, 그리고 또 하나. 모두가 조용해진다. 박민서 공장장과 저희 아들 김준호 전무의 결혼을 축복합니다. 직원들이 더 크게 환호한다. 민서와 준호는 손을 잡는다. 둘 다 눈물을 흘린다.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짓는다. 장면 전환. 며칠 후 민서는 홀로 공장을 걷는다. 기계 소리.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라인. 직원들의 밝은 얼굴. 민서는 만족스럽게 미소 짓는다. 그때 회장이 다가온다. 무슨 생각을 해요? 감사하다는 생각이요. 아버님이 저를 시험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변하지 못했을 거예요.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기회였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인다. 네, 기회였어요. 앞으로도 잘할게요. 둘은 나란히 공장을 걷는다. 회장이 민서에게 묻는다. 공장장으로서 첫 목표가 뭡니까? 1년 무사고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직원 만족도 향상. 역시 성과는 그 다음이에요. 회장은 민서를 본다. 민서가 말한다. 모두 김한수 씨한테 배웠습니다. 회장은 웃는다. 그 사람 괜찮던가요? 최고였어요. 둘은 함께 웃는다. 퇴근 시간. 직원들이 공장을 나선다. 민서도 정리를 마치고 나선다. 준호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다. 차가 출발한다. 창밖으로 공장이 보인다. 조명을 받아 빛나는 건물. 민서는 그 모습을 바라본다. 이제 저곳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다. 사람을 지키는 곳, 꿈을 키우는 곳, 희망이 있는 곳. 민서는 다짐한다. 평생 저곳을 지키겠다고 스스로 다짐한다. 현장은 말이 아니라 사람이 바꾼다. 그리고 사람을 바꾸는 건 진심이다.